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나토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정으로는 한미일 정상회담, 4년 9개월 만에 열렸던 거죠. 정상회담을 꼽았는데요. 세 나라의 군사안보 협력 재개에 원칙론적 합의를 이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차례죠. 숙제가 많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장관 인사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숙제, 그리고 줄줄이 인상, 주말까지 남탓, 마지막 문플루언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첫 나토 연설부터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뉴스피의 나토 스페셜에서 핵심 장면들 짚어드렸죠.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I look forward to additional dialogues in this format as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trilateral engagement. 왜 지금 유럽인가를 설명드리면서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다.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し日米および米韓による迅速な対応を高く評価いたします。 네, 이래저래 참 꽉 찬 3박 5일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유럽과의 경제 협력 초석을 다지고 한일 관계 회복에 물꼬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그만큼의 숙제도 생겼습니다. 나토가 향후 10년 목표를 담은 실전략 개념에 중국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라고 명시를 했죠. 중국이 곧장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나토라는 위험한 담장 아래 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국을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抹黑中国对外政策充满冷战思维和意识形态偏见，中方对此严重关切，坚决反对。 자, 일본과의 관계도 숙제입니다. 첫 만남에 5번 나름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한일 간의 발표에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은 일본이 잘해보려는 열의가 느껴졌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극히 짧은 만남이었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여전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장면 소리가 좀 울렸죠.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 갈 때도 또 돌아올 때도 기내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는데요. 동행한 취재진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은 한미일 정상 3자 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특정 국가,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세일즈 외교와 관련한 유럽 정상들의 반응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식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그 신규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브로셔를 많이 준비해 가서 제가 정상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책자도 소개를 해 줬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보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안이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숙제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치솟는 물가대책, 장관 인사 문제, 또 시끌시끌한 국민의힘 사정까지 여독을 풀 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이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4%포인트 내린 45%,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오른 37%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통은 순방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러기엔 산적한 국내 현안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죠. 자, 이참에 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40%, 민주당 26%, 정의당 6%, 태도 유보가 27%였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주 대비 3%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야. 막연하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 뭐 민간주도 경제 이래 가지고서 경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줄줄이 인상. 네. 윤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국내 숙제. 역시 뭐니 해도 경제가 가장 급합니다. 자,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는데요. 올 여름 물가 상승률이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오를까요? 이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5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1원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각각 1,535원 그리고 2,22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합치면 한 가구당 3,700원가량 더 내는 겁니다. 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올여름 폭염이 예상됩니다. 전력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24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돈 뭐 몇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이제 다 올라가면 뭐 우리 서민들 뭐 먹고 살아요. 다 빚이지 이게 다. 가스 그렇게 전기 오르면 진짜 우리가 더 힘들지요. 네, 공공요금 인상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심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전 정부에서 요금 동결 폭탄 돌리기를 한 결과 새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이제 새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자, 새 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 대표적인 게 유류세 인하폭 확대죠. 30%에서 37%까지 늘렸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더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그랜저 한 대를 가득 채운다면 약 4,000원 정도가 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유소에 가니까 가격이 그대로더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인하가 돼 있나요? 된 건가요, 지금? 전혀 못 느끼겠어요. 예. 너무 비싸서 아껴 타야 돼요. 자, 세금 100원을 깎아줬는데 정유사가 매길 소비자 가격 50원도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현장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물가 민생 안정특위를 꾸려 주유소 현장을 찾았습니다. 2,100자가 어쨌든 2,000 공무로가 신기하게 떨어졌어요. 거기가 서민들 찾는 왜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좀 클리어하게 오늘 소명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자,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주말까지입니다. 자, 벌써 7월입니다.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났는데요. 국회는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당초에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했던 본회의 다음 주 월요일 4일로 연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특사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의식한 듯합니다. 주말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는 거죠. 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건 양보가 아니라 합의다. 말장난하지 말라고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은 1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난 사안입니다.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도단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평행선이죠. 권 원내대표가 내일 새벽에 귀국합니다. 주말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계속 지켜보시죠.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남탓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남은 남영남, 남한을 의미하는데요. 이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이 남측과의 접경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아포리가 최초 발생 지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월 초 이포리에서 18살 난 군인 김모와 5살 난 유치원생 위모가 병룡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악성 비루스의 감염 원인에 대하여 명백한 견해일치를 보았습니다. 네, 아포리가 아니고 이포리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색다른 물건, 남쪽에서 넘어간 풍선과 대북 전단을 지칭하는데요. 한마디로 남한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주장인데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중국 유입설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럴 땐 뭐 과학으로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자, 마지막 픽 가겠습니다. 네, 문플루언서입니다. 요새 인스타에서 핫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양산 수염 할아버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에 이 럽스타그램 해시태그도 달고 등산엔 컵라면, 후식은 후셔땡땡까지 활짝 웃고 있는 얼굴들입니다. 또 민주당 김한교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선 부쩍 길어진 또 흰 수염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일은 이어나가려나 봅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